27페이지 편문체로 우리 질문 나온 거 보도록 합시다. 그 33번. (33번에) 닦은 거로 되게 한 군데만 고를 수가 없잖아 사실. 최소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골라야 되잖아. 34번도 마찬가지고. 33번이랑 34번 닦은 거를 두 개 이상은 골라야 되는데 1번 형광펜을 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일단 나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33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듣고서는 한번 이해를 해봐.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일단 지문을 두 덩어리로 나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중앙에 있는 조지 맨델의 1865년에서 두 덩어리로 나눌 거 아니야. 위쪽은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조지 맨델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끝까지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일단은 첫 번째 줄을 닦은 거로 골랐어. 첫 번째 이게 닦은 건데 그 인벤션, 그 발명이나 발견 있잖아. A or B라고 나오면 B에 수일치시키니까는 디스커버리가 주어고 동사는 is죠. 근데 이 발명이나 발견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잖아. 그것의 시대를 해도 앞서서 너무 멀리 있는 발명이나 발견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하면은 이거는 나는 읽으면서 이 worthless에 마이너스 표시를 했을 거거든. 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에 너무 앞선 발명이나 발견이라는 건 가치가 없구나. 왜냐하면은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답근 거였고, 두 번째는 어디를 쳤냐면 그 예시 조지 맨델의 1865년의 이론이라는 게 동사로 들어가봐. 바로 밑에 줄에 옳았지만 무시당했다 35년 동안. 여기를 답근 거로 두 번째로 골랐거든. 조지 맨델의 1865년의 이론이라는 게 근데 이게 유전적 특징, 제네틱 헤레디티, 유전적 특징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이게 correct, 옳았거든. 근데 이게 35년 동안 무시받았대. 이게 두 번째 답근거로 난 쳤고, 그 다음에 그 빈칸 있지. 빈칸에서 세 줄 한번 올라와봐. 오른쪽 보여? 그의 발견이라는 게 여기서 그의 발견은 맨델을 얘기할 거 아니야. 맨델의 발견이라는 게 out of reach 하면은 reach는 손에 닿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손에 닿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early adopter, 조금 지식이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빠르게 채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는 거잖아. decades, 수십 년 후에 이것도 답의 근거거든. 과학이라는 게 긴급한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대절의 수식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맨델의 발견이라는 게 아까 correct, 옳다고 했잖아. 근데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맨델의 발견이라는 게 answer, 답할 수 있는 이제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제 배울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리잖아. 그렇게 봤을 때 맨델은 이미 앞서갔던 사람이니까 맨델의 티오리는 이미 그 미래에 있는 거잖아. 미래. 근데 35년 동안 무시받다가 이제야 드디어 얼리 어답터도 이해를 못했잖아. 빈칸에서 위로 두 줄 올라가면. 근데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드디어 맨델의 발견에 답할 수 있는 질문에 직면을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 그 시간 순서로 봤을 때 그 맨델의 이론 발견으로. 그러니까 그의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게, 맨델의 통찰력이라는 게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이걸 오답으로 가장 많이 골랐잖아. 현대 문제를 따라잡았다? 맨델의 통찰은 이미 미래에 앞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현재 문제를 따라잡은 거겠어. 굳이 이거를 답에 맞는 걸로 문장으로 바꾸자면은 현대의 프로블럼이 그의 통찰을 이제서야 따라잡은 거죠. 맨델은 앞서갔던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바뀌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questions, 질문이라는 거를 제기했다. 근데 앞문장에서 이 선택지 2번을 소거할 수 있잖아. 긴급한 문제를 직면했는데 그게 맨델이 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맨델의 통찰이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겠어. 그러니까 앞문장 때문에 선택지 2번이 소거되고 3번
address는 여기에서 해결하다 다루다잖아. 과거와 현재 토픽을 둘 다 다루었다? 과거의 문제를 다룰 만한 게 아니잖아. 맨델의 이론이라는 건 미래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지어지는 거고. 뭔 말인지 됨? 그의 이론은 앞서갔던 거니까, 미래에 있는 거니까, 그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패스트 때문에 지어지는 거고. 4번도 이거 답변이 엄청 의미심장하거든. 답이 오직 한 발자국 어웨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도달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점점 맨델의 이론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한 발짝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드디어 다음 문장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 위딘 한번 봐봐. 서로가 수년 내에 3명의 다른 과학자 각각이 같이 작업한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다시 발견했다고 하잖아. 맨델의 잊혀진 작업을. 그러면 갑자기 그 시대에 동시에 3명의 천재가 태어나가지고 맨델의 발견을 이해한 게 아니라 이제 발견의 시점 한 발자국만 뛰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인 거죠. 3명의 천재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는 한 발자국 남았으니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만났고, 그 쉼표 뒤에까지 읽으면 오브 코urse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리고 그것은 쉼표 다음에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물론 거기에 있었다. 네네. 맨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욱이 선택지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맨델의 통찰이 그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맨델은 이미 앞서가 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regain, 다시 얻게 됐다. 수용을. 대중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발견했다고 했지, 뭐 대중이 인정했다, 우리 같은 평민이 뭐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5번은 오답으로도 찍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에도 답근거를 최소한 2개 골라야 되는데, 선택지 왼쪽을 보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prior to가 뭐뭐 이전이잖아. 사진술 이전의 특징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사진술 이전에 빈칸했다. 그럼 도대체 사진술 이전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답근거 중에 노랑 형광펜 하나는 무조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while부터 그 one of a kind 있죠. while에서 밑으로 3줄 내려오면 거기 사이에 하나는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위에서 5째 줄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 두 번째 문장부터 while. 얘 부사절이니까는 세보가로로 묶으면 되죠. 화가들이 항상,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거든. 화가들이 들어올려? 특정한 장소를 들어올렸다. 그것들의 거주지에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동시켰다. 다른 곳으로. 이게 뭔 소리일까? 여기에서 대열이랑 데미지칭하는 게 뭘까? 대열이랑 데미지칭하는 거. 무엇을 이동시킨 거냐, 얘들아, 화가들이. places다. there도 places고 them도 places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걸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그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비유한 표현이 while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화가들이 거인이고 힘이 엄청 세고 헤라클레스라서 진짜 장소를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걸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는 한편 그 그림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한계가 나오잖아. 첫 번째,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리는데, 프로듀스 만들어내는데. 두 번째 특징,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동시키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단 하나뿐인 거죠. one of a kind. kind가 종이란 뜻이 있잖아. 그 종 중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이게 그림의 한계잖아,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랬는데 이제 변화에 대한 게 최소한 하나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 나는 어디를 골랐냐면 일단 이 구조랑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한번 읽어볼게. 어느 부분을 읽을 거냐면 바로 다음 문장, one of a kind 오른쪽, multiplication, 증가나 증식 있잖아. 사진에 증가라는 게 특히나 발생을 했답니다.
도입과 함께 하프톤 판의 도입과 함께 1880년대에 그 하프톤의 판 때문에 이제 인쇄가 이제 쉬워졌다는 거겠죠. 대은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파서블은 물결 표시하면 되죠. 목적격 보어거든. 목적어가 더 메커니컬 리프로덕션부터 포토그래프스까지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지금 바뀐 거야. 너무 단순해.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파서블이 앞으로 나온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됨? 원래는 made 이 파서블이라는 문형을 많이 봤잖아. 근데 이 2세 해당하는 목적어가 너무 긴 거야. 어디부터 어디라는 거야. 더 메커니컬 리프로덕션 오브 포토그래프스거든.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바뀐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2세에 해당하는 게 더 메커니컬 리프로덕션 오브 포토그래프스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바뀌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어는 너무 단순하게 머리가 커지면 전부 다 뒤로 보내고 짧은 걸 앞으로 꺼내오는 거. 해석은 직역하면 되거든. 1880년대부터 1880년대에 일단 대세선행사는 그 해프톤 판이겠죠. 하프톤 판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뭐를? 기계적인 생산을, 사진을, 그쵸? 뉴스페이퍼에서 피리오디컬, 잡지 같은 전개 가능물, 책, 그 다음에 그 광고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프톤 판 덕분에 여러 매체에서 사진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됐구나. 사진이라는 게 근데 내가 이거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나도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포토그래피부터 거거든? 왜 그러냐면 사진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됐다는 얘기거든. 그 커다란 맥락을 인식하면 이제 왜 백화점을 언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진술이라는 게 결합이 되었답니다. 소비자 자본주의와. 그리고 세계라는 게 이제 제공받게 된 거죠. 이거 be offered의 그 두 직접 목적어가 figures, landscape, event죠. 전명, in, limit가 있어 quantities는 동그란 가로로 묶는 거죠. 중간에 그냥 삽입된 꾸며주는 말이니까. 해석은 직역하면 되는데, 세계는 이제는 제공받게 되었다. 무한한 양으로 figure, 인물, 풍경, 그 다음에 이벤트를. 근데 이러한 인물이나 풍경이랑 이벤트들이 이전에는 사용이 된 적이 없거든. 전혀. 또는 오직 그림으로만 사용이 되었었던 거죠. 한 고객을 위해서. 위치부터 for one customer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고, 결국에는 과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혹은 한 명만을 위해서 그려졌던 그림이 했던 역할을 사진 덕분에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조적인 게 나오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답의 근거를 방금 해석했던 The globe was now offered 있지. 거기서부터 이벤트까지로 난 했거든. 왜냐면 무한한 약으로 이제 제공받게 된 거니까 그 사진술 덕분에.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림과 사진에 이제 대조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돼? 그 다음에 미드부터 한번 볼게. 자본주의가 이제 세계를 정리했다는 거야. 이제 자본주의 환경이 되면서, 자본주의 환경이 되니까 이제 세계가 그냥 자연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백화점이 되었다는 건 모든 게 아까 얘기했던 figure, 인물이나 풍경이나 이벤트들이라는 게 전부 다 사고팔 수 있는 재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야. 예전에는 자연 그냥 아름답다, 풍경 멋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다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백화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됨? 그 문장까지는 일단 다 해석해볼게. proliferation, 그 확산이랑 유통이 있잖아. 그 표현물. 여기서 표현물은 즉 사진을 얘기하는 거야. 사진이 확산되고 유통되는 게 결국에는 획득을 한 거죠. 성취를 한 거죠. 엄청나고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큰 규모를.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사진이 확산된 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모든 게 상품화가 돼버렸으니까. 전부 다. 모든 걸 사고 팔 수 있게. 그쵸? 두 번째 답근 거는 내가 지금 두 개 쳤지.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마지막 문장이야. 마지막 문장.
라이트는 여기서 가벼운이라는 형용사죠.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되는 사진이라는 게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다. 스페이시오 템포럴, 시 공간의 순환을 위한 그 장소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진 덕분에 값싸고 대량 생산되는 사진 덕분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됐잖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스위스 가보지 않았지만 스위스의 풍경도 볼 수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사진술 이전에는 선택지 1번 5번 보자. 5번 이 장소라는 게 잘 이동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 트래블을 여행한다고 하면은 답을 절대로 못 골랐을 거거든. 그러니까 장소라는 게 잘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림이 갖고 있는 한계잖아. 그림이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옮기는 게 어렵고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많이 접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사진 결국에는 그림과 사진의 대조점을 그 빈칸 안에 넣으면 된다. 그림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림을 생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종류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소라는 게 그림이라는 게 많이 이동하지는 못했다. 그림과 사진의 대조점을 5번에 넣으면 된다. 사진술 이전에. 그림의 특징이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냐? 그 답근거리 2개 이상 골라야 되는 거. 그 다음 39번. 이건 일단 한 줄 정리는 프린트에 해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선택지 2번 한번 봐봐. 일단 답의 근거는 명확하잖아.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고른 게 선택지 5번에 이러한 미세한 수준의 접근이라는 게 쉽게 만들었다. 선택지 5번 오른쪽 문장. 이러한 미세한 수준의 접근이라는 게 쉽게 만들었답니다. 더 쉽게 만들었대. 가리는 것을 어떠한 흔적을 그 조작해. 이러한 미세한 접근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어진 문장에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을 지칭하는 거였잖아. 근데 오답으로 아마 4번을 많이 골랐겠죠. 4번을. 근데 4번에서는 내가 프린트에 써놨듯이 그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렇게 일단은 내가 프린트에 설명해 놓은 대로 해설을 해도 되고 두 번째 해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 주어진 문장에 밀리세컨드 프리시전 있잖아. 1000분의 1초의 정확성이라는 걸 선택지 4번의 왼쪽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 만약에 정답을 4번으로 생각해서 오답을 골랐다면 이러한 미세한 수준의 정확성이라는 걸 선택지 4번 오른쪽에서 골라야 되거든. 결국에 주어진 문장은 엄청 세밀한 수준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주어진 문장이잖아. 엄청 정확하게. 근데 선택지 4번 왼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세밀함이 아니라 단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편집 과정이 상당히 단순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선택지 4번 왼쪽 문장에서는 세밀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거든. 단순화와 세밀화는 다른 거니까. 되냐? 그럼 38번 문장, 얘들아 38번 지문에서 그러니까 음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용이해진 점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래? 그러니까 음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용이해졌다는 게 결국엔 이 지문의 포인트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이성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찾아봐. 나는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숫자를 한번 써도 되고.
찾았어? 일단 내가 찾은 세 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일단 1번 문장 오른쪽이거든? 1번 문장 오른쪽. 해석하고 내가 요약한 걸 알려줄게. 우리는 다시 얘기해서 비틀고 또한 구부릴 수 있다는 거죠. 소리라는 걸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근데 원본이라는 것을 희생하지 않은 채로는 원본을 없애지 않은 채로. 그럼 음악 편집의 용이성이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원본을 유지한 채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겠죠. 원본을 유지한 채 수정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특징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선택지 3번의 오른쪽이거든? 왜 거기를 두 번째 문단으로 나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지 2번에서 나눴거든? 디스 언두를 두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선택지 3번 오른쪽에서 나눴냐면 그 연결을 인에디션도 커다란 힌트가 되기도 하고, 게다가 한번 해석해볼게.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라는 것은 조작이 될 수 있답니다. 단순히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rather than 뭐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단순화하는 거죠. 편집 과정을 상당히. 두 번째 특징, 편집 과정의 간소화죠. 편집 과정에 간소해졌다. 그게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난리를 쳤는데 클릭만으로도 가능해졌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선택지 5번에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그 주어진 문장부터 끝까지가 세 번째 특징이거든. 결국에는 그 주어진 문장이 위에서 세 번째 줄 millisecond precision,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정이 가능해진 거. 간소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편집한지도 모른 채로 아주 정확하게 정확성이다. 편집의 정확성, 간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39번은 이제 중심 내용이랑 바꾼 거가 뭐냐. 큰 틀로는 일단 예술이잖아. 예술에서도 그 재료와 도구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사실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게 오답으로 선택지 4번을 많이 골랐을 거거든? 선택지 4번? 왜 4번이 답이 아니냐, 왜 4번이 답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일부 읽어볼게. 처음부터 읽자. acknowledging,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걸 인정하는 거는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자세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화가가 다른 종류의 페인트, 물감을 섞는지, 혹은 어떻게 이미지 편집 도구라는 게 작동을 하는지 이딴 거 몰라도 예술작품 제작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구나. 요구되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감각이랍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럼 예술작품을 만드는구나를 알려면은 뭐 정도만 알면 돼? 그 between A and B 정도만 구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페인트로 작업했냐, 혹은 이미지 앱으로 작업했냐, 이 정도만 구분해도 예술작품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조금 알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이게 붓으로 그렸는지 앱으로 그렸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 선택지 2번 오른쪽. 선택지 2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이러한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익숙함을 수반한다. 뭐와 뭐에 익숙하면 되냐면 페인트나 페인트 브러쉬, 혹은 기본적으로 또 익숙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아마도 어떻게 소비자 이미지 앱을 사용하는지. 그럼 일단 선택지 2번 오른쪽에 이러한 감각이라는 건 어떠한 감각을 얘기하는 걸까? 차이를 느끼는 감각. 그렇죠. 붓으로 물감으로 그렸는지, between A and B를 구분하는 그러한 감각 얘기하는 거잖아. 그림을 보면서 그걸 물감으로 그렸는지 이미지 앱 같은 장비를 사용해 그렸는지를 구분할 만한 일반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결국에 붓이랑 컴퓨터 이런 것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this sense를 정확하게 형광펜 치자면 a general sense of significant difference겠죠. 그럼 선택지 3번.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이행문의 7페이지가 필요한 건데 7페이지 한번 볼래?
7페이지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 보여? 필수 해석구문 위에 there is why랑 there is because 찾았냐? 본문상의 선택지 3번의 오른쪽에 this is because에서 that을 그냥 this로 바꾸면 되는 거야. 똑같아. that이나 this랑 똑같거든? 이해돼? 그러면은 7페이지에서 2학년 7페이지에 there is why에서 일단 there is because가 본문에 써 있으니까 that이 결과야, 결과. because 뒤는 이유고 그 결과는 there is because에서 that이 결과고 because 뒤가 이유거든. 결과는 왜 그러냐면 하면서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 되냐? 그 다음에 그 there is why 있지, 바로 위에 있는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그 that은 원인이나 이유고 why 뒤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어우 졸라 어려워.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근데 선택지 3번에 보면은 너네 답근 거로 this를 골랐잖아. 이 this가 결국에는 요약하면 뭐야? 재료와 기술에 더 친숙하다는 건 나 그냥 해석 이해하기 쉽게 더 잘한다고 할게. 예술 재료와 기술을 더 잘 알잖아? 그러면 그게 되게 유용하대. 뭐 할 때? 작품을 판단할 때. 되냐? 전문가의 경우에 예술 재료와 기술을 더 잘 알면 작품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그럼 선택지 3번 디스? 유용해. 왜 그런 줄 알아?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왜 잘 알면은 그 예술 재료나 기술을 잘 알면은 유용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와 도구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재료 자체의 어려움. 물감을 쓸 때는 뭐 물감이 흘러내리고 앱을 쓸 때는 뭐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재료 자체에 그 다음에 affordances 별표 단어 행위 유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그가 인과관계라는 거야. this가 결과고 because D가 원인이야. 왜 재료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하냐? 결과. 이유 뒤에. 왜냐하면 그 재료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판단하기에 더 유용하다. 인과관계가 되는 거거든, 이게. 괜찮아? 그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지 않는 거거든? 4번이? 인과관계로 따졌을 때?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3번, 잘 들어. 여기서부터는 나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주어진 문장이 3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this 있잖아. 결과가 앞문장이 돼. 앞문장이 돼. 그럼 this가 뭐가 되겠냐? 페인트를 사용하는 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이 정도를 일반적인 감각이라는 건 예술작품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감각이라는 건 페인트나 컴퓨터를 얼마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예술을 구분하려면 페인트나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결과가 되고 그 이유가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와 도구라는 게 그것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구분하면 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예술작품 만드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결과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재료가 그것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인과관계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쵸? 해설이 허접하죠. 근데 이게 내 최선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this is because나 this is why 같은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인과관계를 천천히 뜯어보면서 조금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싶거든. 이게 제 최선입니다. 그럼 봐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돼? 이해돼? 나도 어려운데 말 잘 안 나왔어. 그 다음
바꾼 거를 어디로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이거는 쉬운 듯 어렵지 않냐? 말이 이상해. 그렇지 않아? 말이 이렇게 개떡같이 해놨어. 바꾼 거는 나는 어디로 골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위에서 세 번째 줄을 골랐거든? 총 세 가지를 칠 건데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안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걸. 그쵸?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 바꾼 거고, 그 다음에 그 A 찾았어요. A different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찾았어? 거기 밑에 더스 오른쪽도 1번 형광 펜 썼거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겠어? 컨텐츠는 유지하는 게 가능해.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어. 하지만 더 컨텍스트, 학교에서 배웠다는 맥락은 기억을 못하는 게 가능한 거죠. 뭔 말인지 알지? 같은 말 반복이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바꾼 거는 if의 부사절을 쳐야 될 것 같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f 부사절. 봤어? 잘 따라와봐. 만약에 지식의 원천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뭘까? 지식의 원천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 내가 학교에서 배웠다는 걸 모른다. 그쵸? 내가 학교에서 배웠다는 걸 모른다면 너는 뭘 볼 수 있겠어? 결론 짓기가 얼마나 어렵냐? 뭐라고 결론 짓는 게 어렵다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지를 몰라? 그럼 결론 짓는 게 어려워? 너가 많은 것을 학교로부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걸 쉽게 말하면 뭘까?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너가 학교로부터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말로 쉽게 하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괜찮아?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결론 지는 게 어려워? 결론 지는 게 쉽겠죠.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바로 답으로 보는 사람 없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뭔 말이야. 이러니까 오답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어려워, 나도.